백세 파워 FM입니다. 오늘도 건강 이야기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김영수 어르신 사연입니다. 요즘 찬물만 마시면 이가 시리고요.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옵니다. 치과 가기 싫어서 그냥 참고 있는데 괜찮겠죠? 여러분, 이거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단순히 잇몸이 약해진 거겠지 하고 넘기시면 큰일 납니다. 치아가 흔들리고 피가 나는 것, 이게 바로 치매로 가는 첫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파워 FM의 한도연 박사입니다. 저는 여러 전문의들의 자문과 최신 연구, 그리고 실제 경험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와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1.6배나 높았습니다. 놀라우시죠? 오늘은 김영수 어르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치아 건강과 치매의 무서운 연결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수 어르신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찬물에 이가 시린 것,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것.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치주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치주질환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잇몸병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점점 깊숙이 들어가면서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녹이는 병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피가 묻어나온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치아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 연구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세균들이 뇌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바로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치주질환 환자의 뇌에서 잇몸 세균이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치주질환의 위험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바로 치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첫째,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양치할 때 또는 사과나 오징어 같은 질긴 음식을 드실 때 피가 묻어나오면 위험 신호예요. 정상적인 잇몸은 절대 피가 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피가 난다면 지금 바로 의심하셔야 해요. 둘째, 이가 시립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국물을 드실 때 이가 시큰거리고 아프시죠? 이건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됐다는 신호입니다. 치주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앞니보다 어금니가 시리면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셋째, 치아가 흔들립니다. 손가락으로 앞니를 살짝 눌러보세요. 흔들리시나요?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이미 많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2단계까지 오면 치아를 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김영수 어르신 같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잘못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습관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치과 가는 걸 미룹니다. 이까짓 거 참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치주질환은 절대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돼요. 3개월만 방치해도 뼈가 녹는 속도가 2배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1년에 최소 2번은 치과 검진 받으셔야 해요. 둘째,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담배 피우고 계신가요? 담배는 잇몸 혈관을 수축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주질환 위험이 3배 높아요. 하루 한 갑만 피워도 10년 후 이가 빠질 확률이 50% 이상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셋째, 양치를 대충 합니다. 나는 매일 양치하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칫솔질을 30초만 하고 끝내시거나 힘만 세게 닦으시면 소용없어요. 최소 3분 이상 잇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 꼭 사용하셔야 해요.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 음식물 찌꺼기의 40%밖에 제거가 안 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가 안 아픈데? 하시면서 이 영상 끄려고 하셨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치주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암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치주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가 흔들리고 빠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만 실천하시면 80세까지 내 치아로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5가지 생활 습관 팁입니다. 김영수 어르신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첫째, 하루 3번 3분씩 식후 3분 이내에 양치하세요. 이걸 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3분 이내에 양치를 시작하셔야 해요.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붙어서 세균으로 변하는데 딱 3분이 걸립니다. 그 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닦을 때 최소 3분은 닦으세요. 너무 세게 닦지 마시고요. 잇몸 쪽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둘째, 치실과 치간 칫솔을 매일 사용하세요. 칫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치실로 치아 사이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입안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느끼실 겁니다. 이거 하나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셋째, 6개월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으세요. 스케일링이 뭐냐고요? 치아에 붙은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10,000원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치석은 3개월만 방치해도 단단하게 굳어서 잇몸 속까지 파고들거든요. 스케일링 한 번에 10년 젊어지는 거예요. 넷째, 물을 자주 드세요. 하루 1.5리터, 최소 6잔 이상 드세요. 물을 마시면 입안이 촉촉해지면서 침 분비가 늘어납니다. 침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서 세균을 죽여줘요. 특히 식사 후에 물 한 모금 마시면 입안에 남은 음식물을 씻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커피보다는 녹차나 물이 좋아요. 다섯째, 딱딱한 음식을 적당히 드세요. 견과류, 당근, 사과처럼 씹는 음식을 드시면 잇몸 운동이 됩니다. 잇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너무 딱딱한 건 피하세요. 오징어 다리나 얼음 같은 걸 씹으시면 치아가 금 가거나 부러질 수 있어요. 적당히 씹어야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비슷한 고민을 주신 다른 분의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정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이가 시리고 피가 났는데요.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뇌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 듣고 너무 후회했습니다. 진작 치과에 갈 걸. 이정의 어르신 사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남일 같지 않으시죠? 이 어르신은 지금 매일 치과 치료받으면서 동시에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도 복용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5년 전에 치과에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치매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 건강, 심장 건강, 전신 건강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임플란트 하면 치매 안 걸리나요? 임플란트 자체가 치매를 막아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없으면 씹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게 뇌 자극을 감소시켜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하면 다시 씹을 수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치주질환만큼 위험해요. 두 번째 질문. 잇몸약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약국에서 파는 잇몸약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임시 방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인 치석과 세균을 제거하지 않으면 약 효과도 일시적입니다. 잇몸약은 증상을 완화하는 용도로만 쓰시고 반드시 치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해요. 약만 먹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나이 들면 이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80세가 되어도 20개 이상의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80세에 평균 25개 이상의 치아를 유지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관리만 잘하시면 평생 내 치아로 사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이 빠지는 게 당연해라는 생각, 오늘부터 버리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시겠죠? 치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치주 질환은 치매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 2배 높입니다. 잇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과 뇌로 가서 혈관을 막는 거예요.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환자들의 혈관에서 잇몸 세균이 발견된 사례가 수십 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입속의 작은 염증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 드리는 작은 보너스 정보입니다. 제가 직접 추천하는 치아 건강 지키는 꿀팁 3가지예요. 첫째, 녹차를 하루 2잔 드세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잇몸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식후에 녹차 1잔 드시면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구취도 사라져요. 단, 너무 뜨겁게 드시면 잇몸에 자극이 되니까 미지근하게 드세요. 둘째, 비타민C를 챙겨 드세요. 하루 5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는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으로 드셔도 되고 귤이나 키위 같은 과일로 드셔도 좋아요. 셋째, 입안 마사지를 해보세요. 양치 후에 깨끗한 손가락으로 잇몸을 가볍게 눌러주면서 마사지하세요. 1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잇몸이 단단해집니다. TV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아주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 오늘 사연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치아가 시리고 피가 나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치주 질환의 위험 신호이고 방치하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하루 3번 3분씩 양치하시고 치실 사용하시고 6개월마다 치과 검진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담배 끊으시고 물 많이 드시고 딱딱한 음식 적당히 씹으세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80세까지 건강한 치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내 잇몸 상태 확인해 보세요. 피가 나거나 빨갛게 부어 있거나 치아가 흔들린다면 내일이라도 치과 예약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100세 파워 FM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100세 파워 FM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웃으며 보내세요. 감사합니다.